선임된 지 나흘 만에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출연 연구기관장까지 포함하면 올해 임명될 과학기술계 리더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큰 진통을 겪은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명 당시부터 과학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흘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윤리를 위배한 장본인이라는 점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 논문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점, 또 전공과 무관한 과제로 연구비를 받는 등 연구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 과학자들은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R&D 예산을 총괄할 혁신본부장의 첫째 조건은 윤리성이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12년 동안에 쌓아올린 한국 과학계의 연구윤리 의식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 연구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발전의 단계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걸 발전시키실 분이 필요한 거죠.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불이기 발표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역시 연구윤리에 대한 과학계의 공감대를 잘 보여줍니다. 리더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력으로 10명 중 7명이 연구비 횡령이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를 꼽았습니다. 과학기술계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을 묻는 또 다른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전문 지식과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등 전문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직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논란의 불씨가 될 낙하산 인사나 비전문가는 과학계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R&D를 수행하는 방식, 연구 현장, 그다음에 과학기술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게 하나고요. 이 정부 쪽에서 R&D 예산이 어떻게 기획되고 집행되고 평가되는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고. 현장 과학자들은 특히 새 리더는 특정 전공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